예,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신질환 간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신질환 간호는 다음 제시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매년 각 질병별로 꾸준히 한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현병 관련 문제는 매년 5문항 정도씩 출제될 정도로 비중이 매우 큽니다. 23년도 국시에는 조현병 대상자 주요 증상 중에서 양성 증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간호 진단, 간호 중재, 또 클로자핀과 같은 주요 항정신병 약물까지 포함해서 5문항으로 조현병 관련 문항이 가장 많았습니다. 24년도 국시에서도 조현병 환자의 증상, 간호 사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망상에 대한 중재, 또 간호 진단, 또 피해 사고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반응 등 내문항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조현병이 아무래도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상행동의 이해입니다. 이상행동이란 정신질환 대상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 또는 질환과 관련된 증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상행동은 사고, 지각, 정동, 행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에서의 이상행동은 사고의 형태, 과정, 내용의 장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문항들은 사고 내용 장애를 묻는 질문들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조현병 환자가 제 심장에 병이 생겨 썩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한다. 정신상태 사정에서 손상된 영역에 해당하는 것은 뭘까요? 사고 내용 장애라고 벌써 말씀드렸었죠. 망상인데, 자신의 신체 일부가 기형이 발생했거나 이상이 있다, 암이 발생했다, 커다란 혹이 자라고 있다, 뭐 이러한 망상을 신체 망상이라고 하죠. 망상은 그 이외에도 또 여러 종류들이 있죠. 아래 문제 한번 볼까요? 대상자가 길거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낯선 두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왜 내 험담을 하는 거예요? 라며 따졌다. 이 대상자에게 해당되는 증상은 이 상황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을 나와 관계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본인들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왜 내 얘기하는 거야? 옆집 사람들이 왜 내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뭐 나의 정보를 퍼뜨리고 다닌다. 나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계를 지어서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망상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고 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망상들을 살펴보면 과대망상, 종교망상, 부정망상, 신체망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대망상은 나에게 위대한 재능이 있다 또는 나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 어, 물론 이제 신의 계시하면 종교망상에도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없는 초능력 또는 큰 능력, 통찰력 이러한 것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과대망상이고요. 그 중에서도 종교와 관련된 거, 신의 계시를 받았거나 신과 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신이 하는 얘기를 나는 다 들을 수가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종교망상이라고 하고 또 부정망상은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근거 없이 배우자나 애인을 의심하는 망상을 부정망상이라고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신체망상 위에서 다루었고요. 네, 이렇게 이제 망상 사고 내용의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은 간호사가 조현병 대상자에게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하자 대상자는 그네가 흔들거려. 그림 그리고 싶다. 그런데 우리 밥 먹어야 해요. 당연하지. 내일 소풍 가요. 이라고 대답하였다. 자, 이 환자가 보이는 증상은 무엇인가 했어요. 기본적으로 사고 과정의 장애 또는 뭐 사고 흐름의 장애 또는 뭐 사고 진행의 장애, 프로세스의 장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현병 대상자들에게서 대체적으로 이 연상의 이완이 있습니다. 어소시에이션이 루즈닝 되어 있다. 연상이 느슨하게 이완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 느슨함 때문에 사고의 흐름이 내가 처음 시작할 때 하고자 했던 얘기로 적절한 속도로
끝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로 자꾸 흘러가 버리는 건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연상이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의 비약은 연상 활동이 지나치게 빨라서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 양극성 장애 대상자들 조증 상태일 때 이 사고의 비약이 많죠. 그래서 너무 아이디어들이 막 쇄도하고 정신운동 초조가 발생하면서 예, 엉뚱한 이야기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것을 사고의 비약이라고 하고요. 우회증은 처음 의도했던 이야기로 결국 도달하기는 하는데 뱅뱅뱅뱅뱅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것. 그래서 우회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사고의 두절은 뚜렷한 이유 없이 쭉 가다가 갑자기 블러킹. 예, 여러분들 그 배구 경기에서 블러킹 하는 거 보셨죠? 네, 사고가 갑자기 블러킹 당하는 거예요.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 사고 두절. 그 다음 보속증은 화제를 바꾸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떠올랐던 생각이 계속 떠올라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 제자리에 맴맴맴맴맴맴 돌고 있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나무 얘기하다가 소나무 얘기하다가 소나무 하면서 제자리에 맴맴맴 도는 우리 렉 걸린 것처럼 컴퓨터 렉 걸린 것처럼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것을 보속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대상자가 보이는 증상과 가장 비슷한 것은 연상의 유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해외 유학 중에 증상이 시작되어 입원한 양극성 장애 환자가 제가 사실 외국에서 정부의 비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어요. 이 정보를 말하면 세상이 깜짝 놀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 이 환자의 증상은 네. 대체적으로 이제 조현병 대상자에게서 이상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양성 증상이나 지금 우리가 그 이상행동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분류에서 나타내는 예시들이 조현병 대상자가 많기는 하지만 양극성 장애 대상자들도 일형 양극성 장애인 경우에 사이코틱한 증상을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 내용 어때요? 본인이 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과대망상이죠. 조현병 대상자에게도 과대망상 나타날 수 있고요. 양극성 장애 대상자에게서도 이렇게 과대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어요. 누군가 나를 끊임없이 감시해요. 라고 말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상자의 문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도청장치가 있다. 누군가 나를 감시한다. 뭔가 내가 지금 피해자가 되고 있는 느낌이죠. 피해망상입니다. 다음 문제. 김 씨와 평소에 각별한 사이였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었다. 그 소식을 들은 김 씨는 간호사에게 몇 시에 점심을 먹나요? 라고 물으며 미소를 지었을 때 김 씨의 증상은 예, 아버지가 사이가 좋았든 좋지 않았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몹시 놀라거나 당황스러워하겠죠. 게다가 각별한 사이였던 아버지였다면 더더욱더 더군다나 이렇게 몇 시에 점심 먹나요? 라면서 웃는다는 것은 지금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부적절한 정서 또는 부적절한 정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대상자가 상담을 하는 도중 저는 제가 너무 생소해요. 제가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이 증상은 이제 착각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착각은 실제 외부 자극이 있는데 그것을 뇌에서 해석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착각이라고 하고요. 지각 장애 중에서는 착각, 또 환각 이러한 것들이 있죠. 착각에는 거시증, 미시증, 공감각, 이인증, 비현실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인증이 우리 해리 장애에서 나왔었죠. 이인증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러한 것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 비현실감을 느끼고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하는데 이것은 착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각장애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조현병 대상자들에게 보이는 환각
착각이죠. 예, 착각과 환각이 있는데 착각은 실제 외부 자극이 있는 것인데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라면 환각은 실제 외부 자극이 없는데 실제처럼 지각하는 것을 우리 환각이라고 하죠. 환각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환청, 가장 많아요. 환청, 그리고 그 다음 환시, 환촉, 환후, 환미, 뭐 여러 가지 자극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예, 환각입니다. 둘 다, 아래 위 둘 다 지각장애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환자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라고 호소한다. 이 환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증상은 예,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한다라는 건 없는 자극인데 있는 것처럼 지각하고 있죠? 예, 지각장애 중에서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고 환각 중에서도 환청 증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각 정신장애를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조현병 스펙트럼 및 관련 장애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질환이기 때문에 각 질환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 문제를 풀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예,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내용 정리입니다. 조현병의 특징, 증상은 예, 사고, 지각, 행동, 정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아까 그 이상행동에서 공부했었던 그러한 다양한 이상행동 증상들을 보여주죠. 그러한 이상행동들을 양성과 음성 증상으로 나누기도 하죠. 양성 증상은 누가 봐도 이상한 생각, 말, 행동, 감정 등을 말해요. 예, 보통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죠. 제일 대표적인 것이 망상, 환각이죠. 그 다음 음성 증상은 예, 보통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반적인 정신 기능이 없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무감동, 뭐 어떤 상황에서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 거, 무감동. 그 다음 대인 기피, 다른 사람과 예, 상호작용하는 것을 피한다. 예,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뭐 이러한 것들, 음성 증상. 또 사회적 기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져 있다. 예, 이러한 것들이 다 음성 증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현병에서는 이러한 조현병 대상자가 가지는 특징적인 증상들을 구분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정신상태 사정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간호, 진단, 이러한 문제들이 각각 하나씩 2023년도에도 나왔었습니다. 조현병의 치료는 약물치료, 정신치료, 환경치료, 행동치료, 활동치료, 뭐 다양한 치료 기법들이 있는데 예, 가장 우선적으로 1차적인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약물치료이죠. 생물학적인 치료. 예, 약물치료, 기본적인 항정신병 약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약물치료와 함께 여러 정신치료 활동요법들이 함께 병행될 때 가장 치료 효과가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약물 치료와 관련되어서 약물에 대한 특성도 알아야 되겠지만 또 부작용에 대한 것, 부작용 관리에 대한 것, 이러한 것들도 함께 알아야 되겠고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교육, 건강교육도 간호중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항정신병 약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형 항정신병 약물,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죠. 예, 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이제 1세대 약물이라고 하죠.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양리작용을 하는 거죠. 특히 양성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성 증상은 예, 비교적 금방 예, 좀 많이 가라앉는 걸 볼 수 있는데 음성 증상에 대한 효과가 좀 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추체외록의 증상, 자율신경계 부작용 발생, 하지만 대사성 부작용은 적다라고 되어 있죠. 이 대사성 부작용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또 대표적인 단점이기도 합니다.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도파민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고 또 세로토닌 도파민 기량제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기량제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음성 증상에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함으로써 양성 증상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 부작용도 정형 약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고, 예, 양성, 음성 모두에 효과적인 것이 좋은 점이지만 대사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사성 부작용 하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체중 증가예요. 체중 증가. 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종류로는 클로로프로마진, 페노티아진, 소라진, 할로페리돌. 예, 할로페리돌은 대표적으로 환각작용에 아주 효과가 좋은 약물입니다. 그 다음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대표 약물로는 클로자핀,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쿠에티아핀, 지프라시돈, 아리피프라졸, 예, 모두 다 지금 임상 현장에서 다양하게 자주 쓰고 있는 약물들입니다. 네, 항정신병 약물의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되겠고, 특히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살펴보면, 예, EPS, 추체외록의 부작용이죠. 추체외록의 부작용으로는 근긴장증, 정좌불능, 가성 파킨슨병, 지연성 운동장애들이 있어요. 근긴장증은 예, 근육이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예, 뻣뻣하고 뭔가 잡아당겨지는 것 같고 굳어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목이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손이 이렇게 꼬이거나 뭐 이런 어떤 근육 경직과 같은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정좌불능은 가만히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뭔가 불안하고 근질근질한 것 같아서 자꾸 돌아다니게 되는 것,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다라는 거, 아카티지아. 그다음 가성 파킨슨병은 파킨슨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마치 파킨슨 환자처럼 예, 파킨슨 환자의 어떤 특징적인 자세, 걸음걸이, 손떨림, 침 흘림, 뭐 마스킷 페이스, 얼굴 표정의 변화가 없는 거, 뭐 이런 증상들이 예, 조현병 대상자들에게서도 보여요. 마치 파킨슨 환자처럼. 그래서 가성 파킨슨병이다. 또는 약물로 유발된, 지금은 이제 정식 명칭이 약물로 유발된 파킨슨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또 지연성 운동장애는 예, 입술을 오물오물거리는 거, 혀를 날름날름거리는 거, 입에 뭘 아무것도 안 물고 있는데 마치 입에 뭘 물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인데 이 지연성 운동장애는 운동이 느려졌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 약물을 복용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뒤늦게 나타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하고요. 예,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는 대상자들에게서 만약에 이 지연성 운동장애의 징후가 나타나면 예, 즉시 약물을 중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연성 운동장애는 비가역적이다. 예, 되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타난 증상은 조금 증상이 덜해질 수는 있지만 예, 계속 평생 동안 어쩌면 후유증으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예, 그러한 부작용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EPS는 대표적인 항정신병 약물 중에서도 예, 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그 다음 또 정말 자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서 진정작용, 항콜린성 부작용, 기립성 저혈압 등이 예,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항콜린성 부작용은 중요하니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항콜린성 부작용은 예, 입마름, 시야 흐림, 변비, 소변 정체. 예, 변비나 소변 정체는 예, 우리가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변이 배출이 안 된다, 대변이 배출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응급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대상자들의 예, 이 배설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확인합니다. 대변 보셨는지, 또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지, 뭐 이러한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신경이완제 악성 증후군.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작용들이 주로 정형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인데 예, 근육경직, 의식 변화, 고열, 혼미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 각각의 특성에 따른 예, 부작용들도 중요하게 예,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약물의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부작용들도 정리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현병 환자의 간호입니다. 예, 조현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증상인 망상, 환각, 위축행동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간호할 것인가. 예, 먼저 이제 신뢰관계를 수립해야 되겠고 치료적 환경을 제공해줘야 되겠는데요. 조현병 대상자의 10% 이상이 자살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조현병 대상자들의 증상으로 인한 자해 행동, 타해 행동들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하고 보호적이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치료적 환경이에요. 조현병 대상자의 환경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또는 뭐 병동 환경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가. 예, 그러면 이렇게 안전하고 좀 보호적이고 조용한 환경이 좋다. 자극적이지 않은 환경이 좋다.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수용적인 태도. 인적 환경도 치료적인 환경에 포함될 수 있죠. 그래서 의료진의 수용적인 태도도 치료적 환경에 포함된다는 것. 또 관심과 존중으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치료적 의사소통 사용하고 이러한 정말 우수한 신뢰가 있는 의료진들의 보호를 받고 지지를 받는 환경이 바로 치료적 환경이겠죠. 그 다음 일상생활 관리 차원에서 보면 망상이나 환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불편한 점들, 특히 수면장애, 또 영양장애, 자기 돌봄이 안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상담 차원에서는 망상이나 환각의 유발 요인을 파악해서 어떨 때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 확인해서 조금 더 예방해 주면 좋겠죠. 망상이나 환각의 내용보다는 그러한 내용, 망상이나 환각에 담겨 있는 근원적인 감정이 어떠한지,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감정이 어떠한지, 또 충족되지 않고 억압되어 있는 정서적인 욕구는 무엇인지, 정서적 욕구나 감정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말하면 망상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따진다? 아니죠. 잘못된 거죠. 또 그 망상이나 환각에 대해서 동의해 주는 거, 동조해 주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아, 네, 그러십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으시는지, 또 그 받는 영향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하신지, 어떤 감정적 영향을 받는지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감정이나 충동에 대해서 상의하도록 하고 현실감을 갖도록 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저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현실감을 제시해주죠. 그래서 대상자가 누가 막 나한테 소리 질러요. 나한테 얘기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간호사는 저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또는 이 방에는 환자분과 저 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현실감을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불편함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되어 있죠. 네. 다음 건강과 관련된 교육인데요.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망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의심, 공포, 불안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자해 행동을 하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행동보다는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불안하다. 몹시 화가 난다. 너무 짜증이 난다. 뭐 이렇게 말로 표현하도록,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뭔가 망상적인 또는 망상적인 생각, 망상과 같은 어떤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 또 환각 이러한 것들이 괴롭힌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 기술들을 교육하는 거죠. 그 대처 기술로는 사고 중지 기법, 환청아 물러가라 또는 불안한 생각들 그만 스탑 하고 외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고 중지 기법이죠. 또 여러 가지 이완요법들 심호흡 근육이완법 이러한 여러 가지 이완요법들 가르쳐 주는 것, 또 감정 표현하기 위한 기술
의사소통 기술이죠. 예, 아이메시지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알려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대인관계나 대처와 관련된 것들, 약물 교육 등을 통해서 대상자가 적절하게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또는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던 것을 좀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또 활동요법 차원에서는 망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에 좀 더 초점을 둘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어, 이 자폐적인 사고에 빠져서 본인의 생각에만 빠져서 본인 혼자 지내고 다른 사람과 소통을 안 하고 대인관계 잘 안 되고 상호작용 잘 안 되죠. 그래서 그러한 망상적인 생각, 자폐적인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망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또 대인관계 기술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이러한 것들을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고 분출할 수 있겠죠. 또 집단요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식들을 학습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생물학적인 중재 차원에서는 약물 관리죠. 처방된 약물을 투여하고 또 그 반응이 어떠한지, 부작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중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기본 문제는 앞에서 다루었던 간단한 요약 정리 내용도 포함하고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그리고 다루지 않았던 또 중요한 내용들을 또 문제에 포함시켰습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조현병의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자세히 보시면 번호 밑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답은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과잉으로 양성 증상이 발현된다.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답인데요. 나머지들 한번 볼까요? 측례실의 축소, 조현병 대상자의 뇌의 해부학적인 특징을 보면 측례실이 확대되어 있고 뇌의 실질이 축소돼 있죠. 편도체 해마 연결이 증가됐을까요? 전반적으로 신경세포 간의 연결, 뇌 조직 간의 연결이 축소됐겠죠. 전두엽이나 손해와 같은 뇌의 실질은 크기가 축소되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2번, 조현병 환자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 특성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을 볼까요? 1번, 관련성이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혼자서 쏟아낸다. 연상의 이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죠. 3번,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 혼자서 중얼거린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환청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4번, 자기 몸에 위가 없어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괴상한 망상을 호소한다. 망상, 신체 망상이죠. 5번, 아픈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싱긋 웃는다. 어때요? 부적절한 정서죠. 상황과 맞지 않는 정서를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맞고요. 2번을 보면 모든 일에 간섭을 하며 에너지가 넘치듯 병실을 바삐 돌아다닌다. 요 내용은 조현병 환자보다는 조증 대상자, 양극성 장애에서 조증 에피소드 상태인 대상자에게서 주로 볼 수 있는 행동 특성입니다. 다음 3번 문제. 조현병 대상자의 사고 과정 장애를 설명한 내용이다. 설명이 옳은 것은? 옳은 것은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질의멸렬. 사고의 논리성이 없어 말의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는 것. 일반적으로 조현병 대상자의 사고 과정, 프로세스는 연상의 이완이 있다고 했었고요. 이 연상의 이완이 보다 더 심해지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막 단어들을 늘어놓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제 지리멸렬. 그래서 연상의 이완보다 조금 더 심하면 지리멸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보기들을 살펴보면 뚜렷한 이유 없이 사고의 흐름이나 문장이 중간에서 갑자기 정지되는 것. 블러킹 된다 그랬었죠? 블러킹, 사고의 단절. 3번으로 가서 계속해서 같은 생각이 떠올라 사고의 진행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것. 제자리에서 렉 걸린 것처럼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 요거 보속증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의도했던 4번 의도했던 사고 목표에 도달하기는 하나 여러 가지 불필요한 지엽적인 내용으로 탈선한다.
예, 애초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우회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내용으로 해서 이탈해버리는 것은 사고의 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 자신만이 아는 의미의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만들어내는 것. 본인이 아는 새로운 단어나 표현. 아무도 모르는데 본인만 아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신호조작증이에요. 이 신호조작증은 사고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사고의 어떤 형태에 좀 더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조현병 환자에게서 가장 흔하게 관찰될 수 있는 감각지각 장애는 감각지각 장애 하면 착각, 환각을 이제 떠올리셔야 되겠죠? 가장 흔하다라고 했는데요. 보면 보기에서 4번 자신의 엄청난 비밀을 폭로하겠다는 악마의 소리가 들린다며 괴로워한다. 환청을 듣고 있죠? 그래서 환청이 가장 흔하다고 했어요. 감각지각 장애. 환각 중에서 환청이 가장 흔하다. 5번. 조현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병동 내 다른 환자나 간호사가 다가서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어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때 간호사의 간호중재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네. 방어적이고 적대적이다.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뢰관계 먼저 형성해야 되겠죠. 4번이 답입니다. 신뢰감을 형성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대한다. 수용적인 태도는 어쩌면 모든 간호에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폐 증상을 지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폐 증상, 요거 이제 사고의 어떤 형태가 자폐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폐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본인만의 세계로 빠져들어가 있어요. 다른 외부와 좀 단절되어 있어요. 그럴 때 간호진단으로서 사회적 고립이라는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겠죠. 앞에서도 우리 감각지각장애, 사고과정장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정신간호학에서 조현병 대상자들에게 흔하게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사회적 고립을 보면 정답부터 볼까요? 5번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번부터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의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환경으로부터 철회가 나타난다. 맞죠? 본인의 감정 표현이 잘 안 되고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2번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이나 침대에서 보낸다. 적절하죠. 3번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다. 적절해요. 4번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러한 것들이 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증상이죠.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인다? 굉장히 건강한 거죠. 이 정도면. 네. 다음 7번 문제. 망상을 가진 대상자를 위한 치료적 간호 중재로 볼 수 없는 것은? 네, 망상 가진 대상자 치료적 간호 중재예요. 맞는 것을 보는 게 좋겠어요. 1번 보기. 대상자의 망상으로 인한 수면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독방을 제공하였다. 네, 망상 때문에 때로는 옆에 있는 환자가 나를 감시하러 온 사람이다. 국정원에서 보낸 요원이다. 뭐 이러한 망상 때문에 불안해서 불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라고 호소하면 그럴 때는 그것이 망상이니 생각을 바꿔라 라고 설득하기보다는 우선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죠. 오랫동안 굳어져 온 망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독방 본인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병실로 옮겨주는 거죠. 병실을 바꿔드릴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뭐 이럴 때 이제 보기에는 간호사의 반응이라고 봐도 좋아요. 그럴 때, 다른 혼자 지낼 수 있는 병실로 옮겨드릴까요? 요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맞는 간호중재 또는 간호사의 반응 골라라 하면 그게 답일 때도 있습니다. 2번 대상자가 망상을 호소할 때 망상의 본질보다는 이면에 깔려있는 정서적 느낌에 반응하였다. 너무 잘했죠? 네. 3번 대상자가 간호사를 비난할 때 그 감정을 수용해 주었다. 네, 감정은 수용해 주어야 돼요. 어떤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일단 수용해 준다. 수용해 준다는 것은 동의나 동조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럴 수도 있군요. 아, 그러셨군요. 라고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다음 5번 보기. 망상에 빠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시켰다. 예. 우리 아까 앞에 간호중재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예.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4번을 볼까요? 망상 환자는 도주의 위험이 있으므로 감시하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와, 감시하고 있다? 예. 안 그래도 망상이 있는데, 네.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네. 8번 문제. 김 씨는 한청 증상을 가지고 있다. 간호사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당신은 저 무시무시한 사람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럴 때 간호사의 치료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예, 우리 아까 망상에 대해서 또는 떻게 대처하는가, 간호사의 반응은 뭔가 얘기했었는데요. 요거는 환청에 대한 간호사의 반응을 물어보고 있죠. 예. 치료적인 반응 4번 보기. 저는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안 들리는데요. 하지만 당신은 매우 겁에 질리신 것 같군요. 그러니까 동의하지는 않지만, 동의할 수는 없지만, 예, 현실감을 먼저 제시해주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무섭고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스럽군요. 라고 감정 반응에 대해서 수용해 주는 거죠. 여기 4번이 가장 적절한 치료적인 반응입니다.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예,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곧 사라질 겁니다. 예, 이거는 별로 도움되지 않죠. 금방 사라지지 않죠. 예,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환청에 동조하는 거라는 결과를 볼 수도 있어요. 동조하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2번 보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요. 그가 무슨 무서운 말을 합니까? 예, 환청에 대해서, 잊지도 않은 환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틀렸죠? 3번. 누군데요? 그 사람을 아세요? 마찬가지. 바람직하지 않고요. 5번. 그 목소리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이 게임에 열중합시다. 이거는 대상자가 한 말에 대해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른 화제로 전환하고 있죠. 비치료적입니다. 다음 9번 문제. 의심이 많은 환자가 병실의 다른 환자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수면장애 호소할 때 간호사의 치료적인 태도. 아까 우리 망상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 간호사의 반응으로 문제를 바꿔놨네요. 예, 혼자 주무실 수 있는 빈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또는 옮겨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 예, 이게 이제 적절한 반응이고요. 나머지들은 예, 상투적인 반응이거나 대체적으로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네요. 네. 10번. 조현병 대상자가 클로로프로마신 200mg을 복용한 후 갑자기 얼굴, 목, 어깨 근육이 뻣뻣함을 호소할 경우 투여할 약물은 무엇인가? 네. 클로로프로마신이 정형 항정신병 약물 1세대 약물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깨 근육이나 목, 얼굴이 뻣뻣하게 됐다. 근육 강직을 보여주고 있죠. EPS가 나타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EPS 증상이 나타났을 때 투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은 벤즈트로핀. 상표명으로 우리 코젠틴이라고 이제 많이 불렀었는데요. 예, 벤즈트로핀입니다. 항콜린성 약물이에요. 네, 이것도 참고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번. 외래로 방문한 환자에게 일주일분의 클로자핀이 처방되었다. 일주일 후 혈액 검사를 한 결과 WBC가 450으로 나타났다. 이때 간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네, 이 클로자핀 문제는 올해 2023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환자에게 CBC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냈거든요. 예, 정답은 뭐죠? 무과립구증이죠. 클로자핀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무과립구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에게서도 WBC가 450으로 나타난 것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약물을 즉시 중단하고 의사에게 알린다. 이게 적절한 대처가 될 수 있겠습니다. 12번. 할로페리도를 복용하고 있던 중 최근 약물을 소량 증량하였다. 이전과 달리 한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을 보였다. 이 대상자의 상태는 예, 이 경우에도 지금 EPS가 나타났네요. 할로페리돌도 정형 항정신병 약물이죠. 그러니까 EPS가 나타났는데 EPS 중에서도 지금 여기 급성 근긴장 이상, 지연성 운동장애,
예, 다 EPS에 해당하고요. 정자불능도 EPS입니다. 이 환자는 지금 앉았다 일어났다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자불능증이 나타나는 거죠. 예,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13번 문제.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요법과 관련된 간호 수행을 하였다. 효과적인 간호 중재로 평가될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예, 약물요법과 관련된 간호 수행. 자, 그러면 맞는 거를 보는 게 좋겠네요. 1번 보기. 처방된 시간에 맞추어 처방된 용량의 약물을 복용한다. 예, 적절하죠. 2번 보기. 약물의 작용과 심각한 부작용을 말할 수 있다. 예, 약물과 관련된 간호수행 예, 교육을 했더니 대상자가 약물 작용,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거니까 바람직하고요. 3번 보기. 약물 복용 기간에 술, 담배, 커피 등의 식품을 삼가한다. 네, 적절하죠. 5번 보기. 약물과 관련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약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네, 바람직해요. 네, 4번.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스스로 2, 3일간 투약을 중단한다. 네, 어떠한 경우에도 스스로 약물을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교육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예, 기출문제로 들어가겠는데요. 기출문제는 이제 문제집에 나와 있는 그동안 국시에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장 최근 2023년도 국가고시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예, 사이사이에 제가 좀 넣었습니다. 위에 있는 문제 볼게요. 조현병의 양성 증상으로 옳은 것은 양성 증상. 양성 증상 뭐였죠? 예, 일반인 보통의 건강한 적응적인 상태에서 는 나타나지 않는 증상이 이분들에겐 나타났어요. 나타났으니까 양성이죠. 예, 양성 증상에는 예, 와해된 언어, 행동, 정동 불일치, 사고장애, 또 환각, 이상행동, 망상 뭐 이러한 것들이고요. 음성 증상은 예, 무쾌감이나 감정 둔마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실어증이나 무의욕증, 무쾌감, 정동 둔마 이러한 것들은 다 음성 증상이네요. 예, 4번 지리멸렬. 요게 이제 예, 사고 과정의 장애잖아요. 그래서 4번이 양성 증상입니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 조현병 양성 증상에 해당되는 것은 예, 생각보다 국가고시에 이런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올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것을 묻는구나 라는 것을 막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론 교과목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간호중재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내용을 좀 많이 좀 응용하는 문제들을 내게 되죠. 상대평가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국가고시에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있는지, 또 적절한 간호와 치료적 의사소통을 알고 있는지 이런 문제가 주로 중심이 돼서 출제된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조현병의 양성 증상에 해당되는 거, 예, 망상이 답이겠죠. 나머지들은 다 보니까 음성 증상들이네요. 예. 자,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거. 다음, 위 문제. 조현병 환자가 가끔 옆 환자에게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말을 하고 종종 다른 병실 앞에서 주먹을 쥐고 인상을 쓰고 있다. 온종일 흥분한 상태로 병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내릴 수 있는 간호 진단으로 적절한 것은 예, 적대적이고 위협적이고 주먹 쥐고 인상 쓰고 흥분하고 있다. 예, 언제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예, 폭력 위험성 또는 폭력 잠재성 또는 자해, 타해 위험성 뭐 다 어떤 식으로든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적절한 간호 진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 이것도 23년도 올해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예요. 간호사가 정신상태 사정을 하며 대상자에게 만약 길에서 주민등록증을 주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질문하였다. 어느 영역을 사정하기 위함인가? 이거는 정신상태를 사정하는데 각 영역별로 우리 이상행동에서 배웠던 각 영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뭐가 필요해요? 판단력이 필요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 우편에만 넣어야 될까? 아니면 내가 가져가야 될까? 어디에 버려야 될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 뭐 이러한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단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우리가 그냥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면 갑자기 헷갈린다. 이거 어디에 해당하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각 카테고리별로 그 이상행동의 카테고리별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사고는 생각과 관련된 것들, 또 감각, 지각, 정동, 행동 이러한 것들을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판단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심한 종교망상, 과대망상 및 의심을 보이는 환자에 대한 적절한 간호중재. 예, 이제 중재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적절한 간호중재 정답은 4번인데, 망상 내용보다 그 이면의 감정 상태를 지지한다. 예, 망상은 사실과 다른, 예, 어떤 논리도 없고, 또 이성적이지 않는 그러한 그릇된 믿음이에요. 그러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토론하면 안 되고, 동조해서도 안 되고, 1번 보기 토론해서도 안 되고, 2번 보기 동조해서도 안 되고, 3번 보기 신체 접촉을 해서 현실감을 제공하는 건 맞는데 신체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신체 접촉은 또 다른 망상을 불러올 수 있어요. 예, 또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또 5번 보기를 보면 환자 가까이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는 귓속말로 말한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작은 소리로 말하거나 귓속말로 하는 것은 대상자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피해망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피해망상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감정 상태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감정에 대해서 말로 표현하거나 수용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정답이에요. 네, 여기서 답은 4번입니다. 아래 문제. 피해망상과 환청이 심한 환자가 넌 죽어야 돼. 쓸모없어.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불안해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간호중재는 예, 이 대상자는 지금 어때요? 예,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또 환청도 심해요. 대체로 이런 그 불안을 일으키는 망상적인 생각 때문에 환청까지 들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렇게 불안해할 때는 우선적으로 대상자 본인이나 타인에 대한 잠재적 폭력 행동을 사정해 보는 것. 예, 몹시 불안해하고 피해망상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본능적인 어떤 방어적인 행동으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지금 최근에 묻지마 살인 사건들 제법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대상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뭐 이웃집에서 어디 뭐 요원들이 나를 감시하러 왔다. 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성에 대한 것, 폭력 행동에 대한 것을 빨리 사정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안전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간호중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망상장애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호중재로 적절한 것은 망상장애, 예, 2번이 답인데요.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망상의 의미를 찾도록 한다. 예, 대상자가 지금 어떤 망상을 가지고 있고, 예, 그 망상이 가지는 의미가 뭐고, 이 대상자가 왜 이 망상을 가지고 있는, 예, 그 목적? 왜 이런 망상이 생기게 됐을까? 예, 망상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망상장애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망상의 의미를 찾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중재이고요. 1번은 보면 작은 소리로 속닥이는 거, 예,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요. 지시적인 태도, 예, 바람직하지 않죠. 비지시적이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믿음에 대한 증거를 조사한다. 네, 증거를 조사하거나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어요.
예, 비지시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 망상으로 인한 감정에 초점을 두어서 감정적 표현을 격려하고 수용한다. 예, 이것이 이제 답이죠. 또 망상으로 충족된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채우면 다른 망상이 발생한다. 예, 그렇지 않죠. 망상으로 충족된 욕구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건강한 방식으로 예, 욕구를 채운다면 기존의 그 망상은 감소하겠죠. 예. 또 5번 보기 볼까요? 논리적인 설득, 객관적 근거를 통해 망상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준다. 예, 논리적인 설득이나 비평은 통하지 않아요. 예, 본인의 그 망상적인 사고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굳어지고 굳어지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콘크리트하다. 콘크리트. 아주 단단하게 굳었다. 그래서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거쳐서 치료와 여러 가지 재활을 통해서 망상이 사실이 아니었나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내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서 서서히 바뀔 수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간호사가 내가 뛰어난 간호사로서 이 대상자의 망상을 없애줄 거야. 깨트려 버릴 거야.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자, 다음은 장 씨는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음식에 독을 탔다고 하며 먹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때 가장 우선적인 간호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특히 독약 망상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간호에 대한 이야기죠. 예, 이 대상자에게 적절한 간호 진단은 뭘까요? 예, 사고과정 장애이죠. 예. 자,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신뢰감이에요. 예, 신뢰감이 없는 거죠. 누군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라는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망상, 독약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감을 형성하고, 예, 감정에 좀 더 초점을 두어서 반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간호입니다. 나머지들은 그런 일이 없다. 뭐, 질병과 관련된 증상이야. 라고 예, 설득하려는 거. 또 4번 보기를 보면 문제에 집중하지 않도록 다양한 자극 주는 거, 이건 오히려 불안감을 더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된 자극, 일관된 어떤 활동, 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고 현실감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좋고요. 그다음 5번 문제도 많은 학생들이 요 5번 보기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간호사가 음식 먹어보고 독이 없다는 거 증명해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유혹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증명해 보인다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예, 대상자가 이 음식에만 독약망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먹는 모든 음식을 다 간호사가 다 증명해 볼 수 있나요? 그러진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망상 내용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려고 하거나 그런 일이 없다라고 뭐 1번 보기처럼 무시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증명하거나 하는 것들은 다 바람직한 중재 방식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망상에 대해서 망상으로 인해서 느끼는 감정에 초점을 두고 수용해 주는 것이 중요한 간호 중재입니다. 다음 문제,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환자의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간호 중재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예,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죠. 이 대상자에게 내릴 수 있는 간호 진단은 참고로 사회적 위축 또는 사회적 고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예, 이 대상자의 적절한 간호 중재는 5번 좋아하는 퍼즐을 같은 병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제한해 본다. 네,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주변의 소수의 사람들과 먼저 해보는 거. 요게 이제 연습이죠. 예. 그런데 1번 보기 권위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 2번 보기 혼자서 하는 활동, 혼자서 하는 거. 예, 안 그래도 혼자 고립되어 있는데 혼자서 하는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죠. 3번 근무 중 가장 많은 시간 이런 거 예,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다음 4번 병동에서 하는 활동에는 모두 참여하도록 모두 가장 뭐 이러한 보기들은 대부분 예, 답이 아닌데 어쨌든 모든 활동에 다 참여하도록 하라. 예, 벌써 바람직해 보이진 않네요. 네. 그래서 대상자가 원할 때 강제적으로 무조건 참여하라. 무조건 많은 시간을 환자와 보내겠다. 예,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활동을 주변 환자들과 우선 먼저 적응할 수 있도록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귀에서 누가 자꾸 선생님이랑 이야기하지 말래요 라고 호소한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환각에 대한 중재입니다. 환각에 대한 중재 1차적으로는
나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현실감 제시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1차적인 반응이고요. 그래서 답이 보기 4번, 본인에게는 들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억제돼, 혼자 있도록 하는 거, 예, 바람직하지 않죠. 혼자 있도록 하면 좀 더 본인의 환청에 집중하게 돼요. 거기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다음 문제. 새로 입원한 환자가 갑자기 뭐야? 정말이야? 라고 말하며 웃었다. 이때 간호사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의사소통할 때 뭐야? 정말이야? 아마도 환청을 듣고 환청에 반응하는 것으로 여겨지죠. 예. 그럴 때 예, 꼬치꼬치 캐묻듯이 뭐 논쟁하듯이 뭐 진위 여부를 파악하거나 이런 태도보다는 네, 그 반응에 대해서 먼저 수용해 주라고 했었죠. 아, 지금 웃고 계시네요. 예, 혹시 웃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예, 이게 가장 적절한 반응이 될 수 있겠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마지막 문제는 2023년 국가고시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에 대해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이라는 간호진단을 내렸다.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예, 타인에 대한 폭력 위험성. 지금 당장 폭력 행동이 나타난 건 아니지만 예, 폭력의 위험성이 있다. 위험성에 대한 간호진단이죠. 예, 그럴 때는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났을 때에 대한 예, 어떤 제한을 미리 설정해 놓는 거죠. 요런 행동은 가능하고 요런 행동은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전에 치료 계약을 맺는다. 뭐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을 설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행동은 안 됩니다. 예, 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예, 우리가 구두로 먼저 이야기를 경고를 해 드릴게요. 그래도 본인이 본인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면 안정을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뭐 보호실 안정실에 뭐 10분간 들어가서 잠깐 치료적 목적으로 예, 잠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동의서 쓰고 예, 동의서 받고 해서 이제 치료적 계약을 설정한다라는 것이 이제 바람직한 간호중재 방법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4번이 답이 되겠죠. 어, 1번 보기에 경쟁적인 집단 요구, 예, 경쟁적인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높은 볼륨, 예, 너무 자극적이겠고요. 사람들 많은 곳, 예, 이것도 자극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억제대 적용하는 거는 예, 억제대는 필요시에 적용할 수 있지만 응급 상황에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예, 선제적으로 미리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험에 대한 중재는 조현병 환자가 아니더라도 양극성 장애, 뭐 어떤 대상, 양극성 장애 조증 환자에게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이상행동 및 조현병 관련 내용과 기출문제 정리를 해보았고요. 추가로 2024년도 출제되었던 조현병 관련 문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3번. 간호사가 조현병 환자에게 아침 반찬이 뭐였어요? 라고 질문하자 두부라고 대답하고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언제예요? 라는 질문에도 두부라고 대답하였다. 환자가 보이는 증상은 네, 보속증이죠. 예, 이상행동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84번. 망상을 가진 조현병 환자의 간호중재는 정답을 먼저 볼까요? 망상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 예, 이 문제는 뭐 많이 접해 보셨을 거고요. 망상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일단 수용을 하지만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망상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감정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권하고 있죠. 다음 85번. 환희를 갈아입자는 간호사의 요청에 조현병 환자가 점심을 먹고 바다가 파래, 자주색, 김밥, 물고기, 엄마라고 말한다. 간호진단으로 옳은 것은 예, 와해된 언어, 예, 또 연상의 이완,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언어적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간호진단은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6번 문제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야. 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를 감시하며 호시탐탐 해치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환자에 대한 간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이분은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감시당하고 있다, 본인을 해치려고 한다,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있죠. 예, 망상에 대해서는 아까 논쟁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 비판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망상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감정이 어떠한지, 감정에 초점을 둔 대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 불안하시군요. 여기 병원은 안전해요. 예, 그래서 그 현실감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감정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그 외에도 또 24년도에 출제된 이상행동에 대한 간단한 문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벽을 보면서 나를 욕하지 마 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 사정할 수 있는 증상은? 예. 뭔가 허공에 대고 욕하지 말라고 혼잣말을 하고 있죠. 이건 뭔가 환청을 듣고 있구나, 또는 환시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환각에 대한 사정이다. 답은 환각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분, 감정, 공격성, 각성, 수면, 강박장애, 조현병의 음성 증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전달 물질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감정, 또 음성 증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예, 세로토닌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으셔야 되겠죠? 예, 정답은 세로토닌이었습니다. 매년 최근 들어서 특히 예, 이런 좀 기본적인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24년도, 23년도, 22년도까지도 이렇게 최신 국가고시 문제들을 중간중간 삽입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각자 최신 국가고시 문제들을 풀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행동의 이해, 또 조현병 관련 스펙트럼 장애까지 쭉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